안녕하세요. 한다아린의 굿티처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 만난 부모님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지 그 기본적인 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과의 신뢰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교사와 부모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아이라는 공통된 관심사와 함께 조금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가정에 가서 내 얘기, 교사의 얘기를 많이 하고 선생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약간 이런 식의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갈등 상황이라거나 또는 어떤 행동적으로 특징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아이가 변화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부모님과 직접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소통을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학기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신학기 때는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가 첫날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오늘 되게 잘 놀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이를 관찰하지 않은 게 아주 많이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잘 놀았어요 뒤에 다른 게 따라와야 돼요. 뒤에 이 아이가 어떤 영역에서 또는 어떤 친구와 남자친구 몇 명과 또 어떤 놀이를 했는지, 그리고 얘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교사한테 그런 거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에피소드를 하나씩 정도는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전화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원생이 많아요. 근데 저희 반에 만약에 신입이 들어왔죠. 신입. 새로운 아이, 우리 유치원의 새로운 아이는 전 정말 전화를 일주일, 2주일 동안은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 아이가 처음 월요일에 들어오죠. 그럼 일단 월요일 전화해요, 어머니께. 그리고 화요일 날도 전화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전화하고요. 목요일 날 하루 정도는 쉬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 주말이 이제 다가오는데 아이한테 좀 긍정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있었던 에피소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 동안은 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안심시켜드리고 그 다음 이 아이가 다음 주에 등원하죠? 월요일에 또 전화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주말 동안 지내고 왔을 때 원에서 어떤 식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는 게 부모님이 조금 불안한 마음을 조금 안심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도 전화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목요일 정도에 전화하고 이렇게 텀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우리 유치원에 긴가민가 하면서 오잖아요. 부모님들 다들 이 원 좋아, 좋은 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선생님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파악도 빨라지고. 그래서 저는 신입 같은 경우에는 원에 처음 온 신입은 좀 더 전화를 많이 한다는 거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과 볼 수 있는 때, 그러니까 신학기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등원시키거나 귀가시킬 때 교사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나가서 인사 한번 하고, 아이가 신발 신는 사이에 다른 에피소드 있으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만든 거 있으면 이게 어떤 거다라고 교사 또한 소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 원 상황 보면서 이제 매번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통화로 충분히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얼굴 보면서 하면 당연히 더 좋긴 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얼굴 보고 소통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안 된 경우에는 전화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전화의 장점은 선생님들이 미리 생각을 다 해놓을 수 있어요. 귀가 시간에는 굉장히 바빠가지고 선생님들이 무슨 말 할지 탁 안 떠올 때가 많아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라는 거는 내가 생각을 미리 다 정리를 하고 그 한 명의 아이만 생각하고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학기 때는 이제 뭔가 이야기할 만한 소스가 있다면 그런 거를 어머님과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근데 많이 소통하시는 건 좋은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최소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달 정도는 정말 통화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모님과 거의 이야기를 많이 안 나누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정적인 거를 지금 우리가 관계 형성이 많이 되기가 전인데 부정적인 거를 어머니께 얘기를 드리면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베이스를 많이 깔아놓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러니까 부모님과 그 전에 이미 소통이 돼야 되겠죠. 몇 번은 어느 날 이제 긍정적인 거 두세 개 뒤에 부정적인 게 하나 정도 쓱 슬며시 끼워져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아이를 탓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부모님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되게 상황을 설명을 먼저 하세요. 상황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뭔가 아픈 뭔가 있어서 교사로서 이 아이가 너무나도 걱정이 돼요. 정말 그 아이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라도 그 아이만을 탓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이거는 위험성이 굉장히 다분하거든요. 그 선생님들 아시죠?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상처를 받아요. 특히 유아의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인 아이, 만약에 어떤 아이를 때렸거나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더라도 그 아이도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는 말을 같이 감싸면서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시면 어머님들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조금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어머님들이 이제 문제를 바라보게 되시는 거예요. 교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머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감정이 해결됐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사회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아이가 좋아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신뢰하게 돼요. 우리 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가 성장하기를 선생님은 원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도 부모님들에 따라서 제가 좀 다르게 대처를 한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유형을 제가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관심이 아주 많은 부모님들. 대부분은 거의 80%는 여기에 속하세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들으려고 하고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관심 많은 부모님들 중에 80%는 굉장히 좋으세요. 굉장히 요즘에 조금 예민하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수용적인 부모님도 많이 계세요. 육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교사의 말을 수용적으로 듣고 우리 함께 연계해서 원과 가정이 연계돼서 우리 아이를 더 나은 아이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부모님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부정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 생각이나 느낌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연계가 굉장히 잘 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언제라도 그 아이에 대한 뭔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거나 얘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울음이 갑자기 많아졌다. 울음이 많아지면은 분명 컨디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가정에 연락해 보면은 분명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교사가 캐치해서 전화를 탁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맞아요, 선생님. 요즘에 어제부터 또는 지난주부터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했어요. 또는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어머님들께 관심 있는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하면 신뢰가 훅 하고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그럼 어머니 저는 원해서 이렇게 해볼 테니까 어머니 혹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능하실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소통이 굉장히 잘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두 번째는 바쁘신 부모님.
유형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바빠서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없으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사항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빠르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설명의 군더더기를 다 빼고 중요한 내용만 저는 전달을 해요. 이런 부모님들 경우에는 워낙에 빨리 전화를 놓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관심이 많은 부모님보다는 덜 연락을 하게 돼요. 왜냐면 부모님들 자체가 저한테 그런 건 연락 안 해도 돼요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부모님에 맞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일 힘드신 최고 예민한 부모님들. 예민한 부모님들도 꽤 정말 예민한 부모님들 많으세요.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맞춥니다. 저는 최대한 맞춰드려요. 굉장히 예민한다는 건 굉장히 아이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일수록 정말 더 많이 전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심이 많아요. 예민하신 부모님들은 의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신학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사들을 굉장히 의심해요. 이런 부모님들은 저 선생님 우리한테 잘하고 있나? 저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맞나? 저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다정하게 대하나? 친절하게 하나?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의 이런 점은 알고 있을까? 굉장히 지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가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전화를 해버린 게 나아요. 그런 부모님들 파악이 탁 되거든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도 안 지낸 선생님들 다 눈치로 다 아세요. 이제 보시면 그런 부모님들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어머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나 봐요. 그래서 정말 작아서 안 전화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도 그냥 전 전화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신학기이고 어머님과 신뢰가 쌓이기 전이기 때문에 이 예민한 엄마들은 너무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안심하셔도 돼요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아주 많이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아이를 관찰하고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면 어느 순간 한 달 정도만 지나도 한 달 반, 2달 정도 되면 어머님들이 탁 믿음이 가면서 그때부터는 전화 횟수를 조금은 줄이셔도 되세요. 어머님이 믿으시니까. 이렇게 예민한 엄마들을 컨트롤 하시면 되고, 저는 초반에부터 뭐 안 돼요 막 이런 걸 잘 안 해요. 저는 대부분 다 수용합니다. 부모님들 원하는 거 다 수용해요. 전 이미 이런 걸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제가 한번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일단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불만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한 달 정도 한 다음에 너무 힘들면 어머니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아이한테도 좋지 못하고 다른 아이도 좋지 못하다. 뭔가 선생님이 안 하기로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어머님께 얘기하시고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머니 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예민하신 부모님의 아이 있죠. 아이도 예민합니다. 보면은. 근데 부모님들은 모르시는데 교사는 다 보면은 알아요. 부모님 성향하고 아이하고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요. 보면은. 그래서 이 아이도 예민한 아이기 때문에 아이도 교사가 관찰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조그만한 일 하나에도 아이가 정말 많이 기분이 틀어지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교사를 내 담임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 조그만 일에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처음에 해버리면.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모든 아이들에게 다 마찬가지지만 다 수용해주세요. 예민한 아이들은 특히나 아주 유리알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생각을 전혀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많이 수용해 주시고 그 아이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모든 아이한테 다 쏟지만 그 아이는 조그만한 일도 아주 크게 보기 때문에 교사가 뭐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다독여 줄 수 있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응? 하면서 넘어갈 일이에요. 분명. 근데 예민한 아이들 그렇게 안 해요. 예민한 부모님의 아이들은 조그만 일도 마음속에 정말 크게 담아 있다가 가정에 가서 이만큼 더 부풀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도 꼭 아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통화하셔야 돼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아이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부모님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듣고 아이를 받아서 보는 게 어머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세요. 이거는 모든 부모님께요. 그리고 이제 그 예민한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가가서 감정을 읽어주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선생님을 믿으면 엄마도 선생님을 믿게 돼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쌓아야 되고 이런 예민한 아이들은 아이와의 관계도 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예민한 부모님을 조금 더 내 편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짜증을 많이 내는 부모님이세요. 짜증, 그냥 일관되게 짜증이 있으세요. 말투에서 짜증이 그냥 묻어나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짜증 내나요? 같이 화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탁탁 잘라가지고 말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아직까지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부모님께 자르지는 못하고 그냥 저는 좀 많이 수용하는 편이고요. 부모님이 짜증내서 이야기하시면 그냥 그거 수용해요. 그냥 본래 말투가 그런 부모님은 그냥 넘어가고요. 뭔가 문제 하나 얘기했는데 그게 만약에 확 짜증 내신다면 어머님 이렇게 했어서 네 맞아요 어머님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진행을 하시면 되고 교사는 일관성 있게 굉장히 침착하셔야 돼요. 침착하시고 나는 부모님의 아이를 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한다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뭐 아이가 다쳤거나 뭔가 상황인데 이 짜증이 많은 부모님들은 정말 화를 내거나 짜증 많이 내시거든요. 예민한 부모님들도 그러면 저는 죄송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 아이를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많이 속상하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달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이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님들의 화나 짜증도가 약간 누그러들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좀 듣고 싶으신 것도 같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깔고 가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왜 우리 교사가 그걸 죄송하다고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탁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도 한때는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같은 문제 해결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냥 이렇게 딱 해서 들어갔을 때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누그러지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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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를 한 통화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더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짜증을 받아주는 그런 위치로 선생님을 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선생님 굉장히 내 짜증 다 받아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저희를 낮게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딱 죄송해요 한 두세 번 정도 처음에 딱 뭐 말할 때 중간 끝에 이런 식으로 만약 죄송한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짜증이 많은 부모님들 최대한 이렇게 받아주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교사는 거기에 따라가면서 짜증 내셔서는 안 된다는 거를 주의를 하시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선생님들 연령이 어릴수록 전화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정말 사소한 것까지 그냥 전화하세요. 그런 게 정말 쉽게 어머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거 정말 더 영하다. 그러면 진짜 전화를 많이 하시거나 아마 수첩으로 소통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한 영상만으로 부모님과의 신뢰 또는 관계 유지하기를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오늘 짚어드렸고요. 네, 선생님들 이제 부모님과 관계가 굉장히 힘들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선생님 목소리 그리고 어투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할 때. 그리고 신입교사인 경우에는 적은 다음에 통화하세요. 선생님들 적고 연습해서 말하고 통화하세요. 안 그러면 너무 더듬더듬 되면 부모님이 이거야말로 신뢰가 쌓일 기간에 신뢰가 팍 떨어지는 정말 떨어져요. 더듬더듬 부모님은 이 선생님 모른다 정말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절대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보이지 맙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초임 선생님들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